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후보 검증을 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그리고 검찰 조사 그리고 드디어 재판까지 받고 있는 기자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2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취재보다 재판에 더 많이 끌려다니는 기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 재판 받으시느라고 더 야위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보다도 네. 뭐 자질구레하게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요. 네. 하고 싶은 일은 못 하고 네.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경찰서만 한번 갔다 와도 이게 상당히 이게 하루가 그렇죠. 힘들거든요. 네. 예, 경찰 조사만 한번 받고 와도 네. 힘이 빠지는데 사실 기자들 언중이만 한번 갔다 와도 막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러는데 재판을 받고 계시니 아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엊그저께 재판은 이제 사실상 이제 본 재판을 처음 제대로 한번 해봤는데 네. 아침 10시부터 6시 오후 6시까지 와. 그냥 풀로 진행되는데 예. 재판 내용보다도 저는 딱 끝나고 나왔는데 네. 와 앞으로 이 짓을 예. 몇 년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갑자기 멀미가 확 나더라. 대법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지금 9시 14분 머니투데이 속보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실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 용산 청사 공중에서 터졌다. 그러나 오염성은 없다. 이제 이런 참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원내든 당 전체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추천은 반드시 진행을 한다. 정부 여당 변화 쇄신해야 된다. 이런 입장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저희가 이따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한상진 기자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을 하나 가져오셨네요. 네, 저희가 최근 압수수색. 네, 예. 뉴스타파 지금 수사받고 있는 기자 3명이 예. 저희가 오죽 억울하면 오죽 답답하면 책을 썼겠어요. 하여튼 뭐 책으로 그동안 지난 한 1년 동안 진행된 검찰의 부당한 수사 네. 그게 왜 부당한지 그리고 어떻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수사가 진행됐는지를 저희가 르포 형태로 저희가 쓴 책인데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 노벨 문학상 때문에 네. 지금 뭐 인쇄소도 멈추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종이도 동나고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책이 이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좀 많이 좀 봐주시면 네. 좋겠다. 예.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약 판매. 지난번에 봉지욱 네. 기자도 와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가셨는데 저도 홍보. 예, 하여간 저 압수수색이 잘 팔리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은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진실에 주목을 국민들께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사실 대선 이제 선거판이 큰 선거판이 열리면 전 세계 기자들은 각국의 후보들에 대해서 공직 후보 검증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자들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그거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게 일이에요. 네, 그게 일이에요. 예, 그거 일하고 월급 받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거 했다고 압수수색 당하고 검찰 수사 받고 이제 재판을 받는 건데 자, 지난 2차 공판에서 핵심적으로 검찰이 집요하게 물었던 것 그리고 재판부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일단은 뭐 그 전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게 네. 저희가 지금 7월 8일 지난 7월 8일 기소가 됐고요. 지금 벌써 7, 8, 9, 10, 지금 11일째 곧 11월이니까 지금 5달 다 돼 가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공소장이 정리가 안 됐어요. 네? 공소장이 정리가 안 됐다고요. 야.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이 낸 공소장이 71페이지나 됐는데 예. 그 공판 준비일이 시작이 되자마자 일단 재판장이 예. 그리고 저희 피고인들이 아니 공소장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공소 사실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이재명 뭐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에 대한 공소장이잖아요. 네. 근데 71조 공소장 내용 중에 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누구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뉴스타파와 한상진 기자와 관련된 이 기사 내가 썼는데 예. 내가 쓴 기사를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이잡듯이 그 수사를 해놓고 네. 정작 그 공소장에는 제 얘기는 별로 없고 누구 얘기예요, 그러면? 한겨레 뭐 경향신문 예. 뉴스버스 뭐 예. 중앙일보 뭐 네. 오만 언론에서 지난 대선 때 예.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 의혹을 제기했었던 기사와 관련돼서 예. 자기들의 거의 또 뭐 팩트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주장 자기들 주장만 그냥 아니, 장황하게 들어있고 두 번째는 아니 도대체 윤석열 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라는 네. 윤석열 후보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라는 것과 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본인이 뭘 한 것과 뭔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이재명 관련된 얘기가 뭐 잔뜩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이름보다 이재명 후보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윤석열 후보 이름은 뭐 80번, 뭐 90번 정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80번? 네. 네. 아니. 윤석열 후보가. 아, 윤석열 후보가. 근데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136번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136번. 네, 처음 예. 공소장에. 예. 황당한 얘기죠. 뉴스타파 얘기는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네. 재판장이 공소장을 변경해라 이대로는 재판 못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의견을 계속 내셨고 네. 검찰이 계속 버티다가 결국에는 공판준비기를 3번이나 하고서 공소장을 한번 변경을 했어요. 예. 그런데 본재판이 들어가자마자 재판장이 지금 이대로도 못한다. 공소장을 추가로 변경을 해라. 예.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그렇죠. 이 판사에게 예단을 주지 마라. 뭐 예. 이런 원칙인데 예. 이거 사실은 검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공소장 일본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많은 걸로 보이니까 이걸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또 냈고 네. 지금 4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공소장이 다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재판을 일단 시작은 하고 있지만 뭐 공소장도 정리가 안 된 이 재판 도대체 이게 재판인지 개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재판을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 진짜 그 검찰이 주장만 담은 공소장이 71쪽이라는 것도 놀랍네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이제 공소장을 이렇게 길게. 수사를 한 게 네. 뉴스타파가 대선 3일 전 그러니까 2022년 3월 6일 날 제 명의로 보도가 됐던 네. 기사 한 건에 대한 수사예요. 근데 증거 기록은 6만 페이지가 넘고 예. 공소장은 70페이지가 넘고 예. 70페이지 넘는 공소장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뉴스타파와 관계가 없고 예. 저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고 예. 그래서 저는 갑자기 저와 관련된 궁금해진다. 얘기를 찾아야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윤석열 80에서 90번, 이재명 136번. 한상진 기자는 몇 번 나와요? 저는 몇 번 안 나와요. 뭐 열 몇 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10번. 예. 아니,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위한 이재명 공소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한번 변경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다 줄였대요. 예. 그래서 이제 줄인 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또 키워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재명의 이름이 136번에서 뭐 80몇 번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도 윤석열 피해자라는 윤석열보다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검찰들도 자괴감이 들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네. 이거 하려고 검사 된다는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저는 뭐 이 얘기는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제 공판 들어갈 때마다 짜증이 나는 것이 네. 하나 있는데 예. 이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일부가 예.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그렇죠. 특수부 검사 10여 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벌인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공판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목숨 걸고 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부장검사나 부부장 정도가 주임검사가 나와서 직관해야죠. 그렇죠. 법정에 나오는 검사 4명이 막내 검사 4명이에요. 막내 검사 4명을 지금 사지로 내몰아서 예. 공소장을 가지고 변경해라 마라. 공소장이 왜 이 모양이나 도저히 못 들어. 그러니까 재판장이 심지어는 도저히 네. 내가 못 듣고 있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아 이거는 동방예의지국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선배가 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애들 4명 내보내가지고 이 공판을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게 만약에 본인들이 했었던 이 수사에 자신이 있으면 네. 부장검사가 직접 나와야죠. 부장검사가 직접 나와라. 네, 이준동 예. 검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본인 직접 나와서 예. 이준동 씨가 지금 부장검사인데 예. 본인 직접 나와서 할 말 있으면 하고 예. 이 사건을 처음에 시작했었던 사람이 지금 성남지청으로 가 있는 강백신 검사인데 네. 강백신이 직접 와서 직관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네. 조국 사건 수사할 때는 네. 부산에 내려가 있고 울산인가 뭐 내려가 있는 검사들이 다 서울에 휴가 내고 올라와가지고 직관했잖아요. 네. 사실은 조국 사건을 수사했었던 당시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사건이에요. 이거. 그땐 최소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특별수사본부 꾸려가지고 이렇게 판을 벌려놨으면
뭐 지금 성남 가깝잖아요. 그렇죠. 강백신 나와라. 예. 강백신 부장 나와서 예. 지금 차장이구나. 예. 강백신 차장 나와가지고 저랑 같이 재판합시다. 네, 이 말 제가 꼭 드리고 있습니다. 강백신 차장 나오십시오. 네, 예, 나와야죠. 저와 함께 재판합시다. 본인이 이렇게 판을 벌려놓고 어디 뭐 도망간 것도 아니고. 예, 비겁하게 왜 안 나오냐. 애들만 내보내고. 출국 금지 걸어야 돼 이 사람. 출국 금지 걸어야 된다. 아니, 도망 못 출국 가게. 금지 어떻게 됐어요? 풀렸어요? 아 출국 금지는 풀렸죠. 아, 근데 풀렸어요. 거의 1년 다행입니다. 만에 풀렸죠. 1년 만에. 세상에 기자를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특별수사본부는 사실은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를 좀 꾸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상 이게 국기문란 사건으로 그렇죠. 규정이 됐어요. 사형에 처해야 된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네. 어휴 사형에 처해야 되는 분하고 지금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희한하죠. 아직 안 죽고 있는. 안 죽.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언어를 쓰면서 언론 지면을 그 도배질했던 이 사건 결국에 주요 담당 사건의 부장들은 재판에 나오지도 않고 후배 검사 어린 후배 검사 4명만 내보내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안쓰러워 죽겠어요. 그 후배 검사들이 네, 검사들 보고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나가려니까 나가는 거예요? 네. 뭐 그러진 않겠죠. 설마 아니 뭐 검사들이. 열심히 했겠죠. 근데 네. 뭐 시키니까 나왔겠지만 네.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나오기 싫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니 자기들이 네. 일 벌려놓고 왜 날 돌아 나가라 그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애들 인간인지라. 다 똑똑한 애들이고 다 배운 만큼 배운 애들인데 네.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서 뉴스타파라는 매체의 어떤 진실 보도에 대해서 뭡니까 스크래치를 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중대사범 국가의 어떤 중대사범으로 처벌하려고 했었던 이 사건이 상당히 지금 형해화되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그것도 그런데 네. 최근에 뭐 명태균 사건인 이런 거 터지면서 사실은 저희 사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뉴스밸류가 너무 떨어지고 네,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용산에서 하도 일을 많이 벌여놔가지고 예. 저희 사건 지금 사건 추계도 안 들어서 그것도 좀 서운하고 하여튼 여러모로 좀 서운합니다 요즘.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대통령실이 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하는 게 사실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서 조우영 씨 진술 이 문제가 아닌가 싶고 커피 한 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커피 한 잔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윤석열 네. 커피 때문에 여기까지 윤석열 왔죠. 커피 네, 때문에 네, 이제 네. 사실 여기까지 온 거고 그 타겟이 이제 봉지욱 그리고 한상치 기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증인도 출석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일단 첫 증인 그 대장동 업자 중에 한 사람이죠. 네, 남욱 변호사. 네, 남욱 변호사가 추억의 남욱. 예. 네, 오랜만에 들어볼 수 네, 있죠. 예. 남욱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이 이제 첫 증인 신문이 며칠 전에 있었고 네. 뭐 기대했던 대로 저희는 이제 증거 기록을 다 봤었으니까 기대했던 대로 이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질문을 쭉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의 쟁점은 뭐 윤석열 후보에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부장검사 시절에 뭐 커피를 윤석열이 타줬냐 그 뭐 이제 대정부 브로커인 조영이라는 사람한테 그쵸. 커피를 타준 게 뭐 윤석열 검사냐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박모 검사냐 이런 건 다 부수적인 쟁점이고요. 그렇죠. 뭐 뉴스타파 허위 보도를 했네, 뭐 짜집기를 했네, 뭐 이런 건 다 부수적 쟁점이고 이 사건 핵심 쟁점 딱 하나입니다. 재판장도 네. 재판에서 딱 정리를 해주신 게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대검중수부가 수사할 당시에 네. 주인 검사였던 윤석열의 수사팀이 대장동 브로커 조영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게 핵심적 쟁점이다. 예. 요거 먼저 풀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이제 재판장이. 예, 재판장 그렇게 정리를 잘 하셨어요. 예. 저희가 주장하는 것도 그거였고 그래서 예. 그거 해보자. 예. 그거 끝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부속 쟁점들을 다루겠다라고 했고 그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남욱 씨가 이제 나와서 첫 증인 신문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재판이 좀 출발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재판장은 상당히 적극적이네요. 그 사실은 뭐 재판부의 태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재판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데 그래도 그렇죠. 이분은 뉴스타파가 실제로 허위 보도를 한 건지 아니면 검찰이 세게 이 수사를 하려고 한 건지 누가 제대로 된 입장인 건지 확인을 좀 해보겠다라는 게 재판부의 태도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혹자들은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재판부를 잘 만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사건을 맡고 있는 그 재판장께서 하고 있는 이 재판이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정상적이 하는 재판들을 최근에 저희가 너무 많이 봐서 네. 이게 너무 이상한 세계에 살다 보니까 정상적인 걸 보면 그게 좀 특이해 보이고 그러는데 네. 그냥 정상적으로 전 재판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난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기존 진술을 뒤집고 검찰 주장에 힘을 실었어요? 엄청 웃긴 사람인데 네. 이분이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게 2014, 15년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수원지검, 뭐 경기 남부경찰청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예. 2021년 대장동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건화가 된 뒤에 검찰에 다니면서 수도 없이 이제 조사를 받고, 뉴스타파와 관련된 수사가 시작됐던 작년 9월 이후에도 수도 없이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뭐 날짜를 특정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렴풋이 이제 기록들을 좀 보다 보니까 이분이 2011년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 그러니까 네.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까지는 본인의 진술 내용의 취지는 뭐냐면 2011년 대검중수부 수사 당시에 윤석열 수사팀이 조영 씨를 봐준 거는 맞다라는 취지. 네. 그리고 그렇죠. 그 과정에 김만배가 굉장히 네. 노력을 많이 했고 역할을 많이 했고 했다. 박영수 변호사가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그렇습니다.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 그 즈음부터 진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작년 저희 사건 이제 9월 달에 뉴스타파의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 네. 시작된 뒤로는 완전히 이제 검찰 편을 들기 시작하면서 예. 2011년에 윤석열 수사팀이 뭐 조영을 봐준 게 없다. 네. 심지어는 조영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전혀 수사한 바가 없고 근데 지금 그 기자들이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 김만배가 그 저희 보도에 이제 소스가 됐던 신학님 전 언론노조 네. 위원장에게 한 얘기는 제가 볼 땐 다 거짓말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이제 180도 바꿔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며칠 전 이 공판에 나와서도 뉴스타파 보도는 다 허위다. 김만배 주장은 다 거짓말이다. 네. 심지어는 김만배가 뭐 2020년 이전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언론을 통한 공작을 준비를 했었고 네. 그 공작을 뉴스타파를 통해서 실행을 했다. 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는 뭐 별로 당황스럽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하나씩 다 깨나갈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세에 따라서 좀 입장을 바꾸는 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추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너그러운 사람이라. 아, 네. 한상진 기자는 너그러운 분이라. 너그러운 사람이라. 이해합니까? 사람이라는 건 다 그렇잖아요. 네. 다 자기 입장에서 네.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정치적인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 네. 다 이해한다. 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본인이 남긴 기록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져야겠죠. 네. 그 책임은 저희가 이제 묻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 재판 다음 공판 기일은 언제입니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매주 이게- 합니까 재판을? 이게 이제 오. 문제가 이제 매주 하게 되는데 와. 그럼 저는 언제 일합니까? 그러니까요. 큰일입니다. 아니 월급을 반납해야 돼. 아니 매주 화요일 재판을 하면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요? 예, 뭐 당분간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가 네. 당분간 좀 굉장히 좀 거세게 좀 진행이 될 건데 예. 그 동안은 뭐 일단 이 재판에 좀 근데 또 사실은 이 재판에 매달리는 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뭐 용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에 그냥 원오브 댐이겠지만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맡고 있는 사람의 지난 과거를 당연히 언론이 해야 될 검증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 좀 뭐 사명감을 가지고 뭐 제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라는 좀 기대와 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중요한 역사의 이정표를 남기는 사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언론 역사에서 세상에 후보 검증했다고 해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예, 그리고 검찰 수사하고 막
집에까지 찾아오고 아이 학교 가는데 막 검찰 수사관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뭐 출국 금지까지 시키고 세상에 없던 일이 이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 모두가 함께 싸우는 모드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거를 취재하지 못하고 압수수색 당하면 그럼 다음 대선에서 후보 검증 누가 하겠습니까? 아니 후보 검증했더니 검찰에서 수사받아 이러면 기자들이 취재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언론 역사에서 우리 한상진 기자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압수수색이 저 책이 그 징표다. 아니,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압수수색에도 이제 그런 대목을 썼는데 네. 제가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고 뭐 포렌식 절차에 응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보고 여타 이제 그 절차를 거치면서 한 1년 정도 후에 제가 쭉 복귀를 해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그 용산에서 지금 바라는 건 뭐냐면 저희 언론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의혹을 너희들이 제기를 했어.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했잖아. 그 당시 의혹이 없었다. 우리는 그 주어진 권한에 맞게 해야 될 일을 충실히 다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의혹 제기는 안 해도 돼. 그만해. 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자꾸만 부당한 의혹 제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죽이겠다고 나선 거야.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쭉 한 1년 받으면서 제가 딱 내린 결론을 제가 여기에 이제 책에 적어놨는데 네. 지금 용산의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저희 언론은 유력한 대권 주자가 네. 권력자가 하지 마.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검증할 필요 없어. 내 말이 맞으니까 그냥 내 말대로 해. 네. 라고 하면 저희는 보도와 취재를 다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제 사건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쭉 겪다 보니까 아니 이거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 같다. 네.